자, 이제 아홉 번째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동학대에서 아동 나이가 어떻게 돼요? 18세 미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도 보호자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제외된다라고 시험에 넣은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체크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해서 이 말이에요. 아동 학대는 보호자도 아동 학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포함해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또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 학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이라고 하면은 피해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면 틀려요. 직접적으로.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하는 것은 뭐 이거예요. 성폭력 특례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우의 말입니다. 원래 아동학대 범죄는 이 법이 우선 적용이 되지만 성폭력 특례법이라든가 아청법에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아동학대 특례법이 우선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그런 조문이 있다면 그 조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중처벌인데요. 신고 의무자가 또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도 2분의 1배 가중처벌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권, 상실 청구가 되겠는데요. 가해자가 누구지요? 가해자가요. 친권자, 후견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권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친권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어떻게 한다? 친권 상실 선고를 할 것이고요. 후견인에 대해서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만다 청구할 수 있다 하였다. 하여야 한다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검사가 만약에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사에게 뭐예요?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청구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절차가 되겠는데요. 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면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탁지원센터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장과 그 종사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 의심이 있는 경우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항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신고 의무자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종사자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에요. 이 아동학대를 처리하는 주체 기관이 되는 겁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족치 금지를 읽어보시고요. 자, 고소에 관한 특례는 우리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피해 아동,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아동 학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없다? 고소가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아빠가 딸을 때렸다? 그러면 딸이 직접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엄마가 고소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예요. 엄마 아빠가 다 아동학대 행위자예요. 그러면은 피해 아동은 너무 어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도 형사소송법 224조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성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가정폭력이 되겠죠. 그죠?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이 세 가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족도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며칠 이내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는 거 10일 이내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체크했던 부분들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 출동입니다. 자, 신고를 접수를 했어요. 누가요? 예, 우리 사법 경찰 관리나, 자, 사법 경찰 관리나, 그 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항 있죠? 이게 원래 성기시험에서 나왔던 거죠. 만약에 현장 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 수사기관이나 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등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응급조치.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자, 현장에 출동한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도착했어요. 자, 현장에 도착한 우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바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급조치는 제지,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가 있어요. 이런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사모 조치를 하는데, 사모 조치가 뭐예요? 사모가 보호시설 인도가 됩니다. 그렇죠? 보호시설 인도가 되는 거예요. 자, 보호시설에 인도할 때는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상관없이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 예, 보호시설에 보호가 가능합니다.
사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호시설에 인도할 때는 원칙은 피아동 의사를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피아동을 보호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의사와 관계없이 피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에 인도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항은 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거예요. 3호와 4호 규정에 따라 3호, 4호가 뭐죠? 보호시설 인도와 의료기관 인도예요. 요게 바로 3호, 4호가 되는 거예요. 자,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에 인도를 할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하는 거. 1호, 2호는 상관없어요. 3호, 4호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조치 중에서 2호부터 4호까지죠. 2호부터 4호까지. 그러니까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가 됩니다. 제지는 빠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도 72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도 72시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제지는 뭐예요? 상관이 또 없다? 제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항을 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5항입니다. 우리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했어요. 한 경우에는 즉시 뭡니까?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관할경찰관서장이 뭐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아니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만다 송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뭡니까? 서로 송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아동 학대 처리 절차를 먼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조문을 체크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제가 그려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차피 법령은 외워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노란길에 있는 선생님은요, 내 아는 선생님은 이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이해를 할 내용 같으면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해만 하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들잖아요. 그냥 외워라 하면 쉽잖아요. 물론 이해할 내용을 외우라 하면 어렵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암기할 내용은 암기하라고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학생이 없다 그러잖아요. 폐강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뭐예요? 그걸 뭡니까? 선생 말에 대해서 호응을 못 하는 거죠. 왜? 외우면 되는데 왜 이해를 하라 그러지? 이렇게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령은 이 조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문 속에 있는 내용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법령의 13조부터 13조, 14조, 15조, 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그림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먼저 응급조치가 있죠. 요 그림이 지금 없어야 되는데 잘못됐고요. 요 위에 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숨겨야 되는데 제가 숨기지를 못했어요. 자, 여기 먼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검사는요, 법원에 경찰 신청에 의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검사가 청구할 때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특히 여기 응급조치가 나오죠. 응급조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호, 3호, 4호 있잖아요. 요 2호, 3호, 4호. 자, 2호, 3호, 4호가 이제 응급조치죠. 이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법원에서 24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시조치는 종류가 많아요. 격리가 있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금지, 친권, 후견인, 권한 제한 또는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요양시설 위탁, 유치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세 가지는요. 2개월 이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임시조치 기간. 그리고 두 번 연장 가능하고요. 밑에 빨간색 표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네 가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연장은 달라요. 1회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7가지는 모두 2개월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은 위에 거 3가지는 2번, 밑에 거 4가지는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원래 이런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루어지는데 워낙 긴급한 경우에는 우리 사법경찰관이 신청 직권에 의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긴급 임시조치는 바로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개의 조치를 우리 사법경찰관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이 긴급 임시조치는 취소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조문을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긴급 임시조치부터 나오는데요. 긴급 임시조치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그죠? 워낙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의 임시조치라 합니다. 자, 그런데 검사의 임시조치,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바로 직권이나, 그죠? 사법경찰관의 직권이나 이 사람들의 신청에 따라서 1호부터 3호까지, 1호부터 3호까지가 뭐예요?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나 접근금지.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 이게 긴급 임시 조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조치 청구입니다. 청구는 어떻게 청구한다고 했어요? 검사가 직권으로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청구가 되겠는데요. 자,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72시간 이내에 또 긴급 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야 한다.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긴급 임시조치는 취소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시조치는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법원에서 결정하니까 판사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임시조치는 7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7가지는 서로 평가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2호부터 4호까지 응급조치를 행하여진 경우, 그러니까 격리,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이 세 가지
응급조치를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 청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가지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호부터 3호까지는 2번 연장 가능하고 4호부터 7호까지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림을 통해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정인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검사는 이 말이에요. 검사는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서장에게 정인 신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검사가 정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밖에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장에게 신변 안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정인은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부분요. 재판장은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이 검사에게 청구하면은 재판장은 검사에게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검사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요청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되겠는데요. 아동 학대 공소시효는 어때요? 예, 피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비밀 음수 의무, 아동 학대를 조사하는 경찰관이나 그 다음에 또 상담,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등등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아요.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3천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용 부담이 있어요. 비용 부담이 있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아동 학대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피해 아동 보호명령인데요. 자, 피해 아동 보호명령 관할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거주지, 현재지, 피해아동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자,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명령 사건은 누가 심리 결정한다? 판사가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피해아동 보호명령도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피아동 보호명령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 9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아동 보호명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피아동 보호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누가 요청한다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이 누구한테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에게 통보한다. 30일 이내라고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9가지는 평가 가능하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피아동 보호민영 기간이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피아동 보호민영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그리고 피아동 성년에 도달한 때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피아동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장 기간은 이 말이에요. 피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임시보호명령도 있어요. 임시보호명령도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임시보호명령 기간은 피아동 보호명령 결정시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피아동 보호명령 결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게 임시보호명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 특례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